17페이지 이제 맨 밑에 2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돼 있죠? 이거는 뒤 가로하고 양다리 금지. 일단 개념만 좀 파악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 금지. 두 군데 걸쳐 있는 게 안 된다고요. 양다리는. 또 이런 건 양다리 아니었죠. 중기업 하면서 다른 업종을 같이 한대요. 그럼 양다리 아니에요. 상관이 없었어요. 중기업 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그게 양다리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도 이제 중기업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무소에 뭐 직원으로 취업을 해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두 군데 걸쳐 있으니까. 양다리 금지. 이중 등록은 등록을 두 번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 사장님 두 번 된 거. 그것도 양다리니까 안 되고. 이중 소속은 등록 요거 빼고 다른 건 다 이중 소속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원 된 거, 아니면 직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 다 이중 소속이에요. 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 그거 빼고 다른 건 다 이중 소속이다. 이렇게요. 간단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쳐 있는 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등록은 이중 등록이고 그거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이중 소속이고. 또 보나마나 제재에서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만 들어가면 우리 다 1학년 일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짝꿍이고 아까 이중 사무소랑 임시 중개 시설물, 그게 짝꿍이에요. 짝꿍들을 잘 묶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니까. 양다리가 더 나빠요. 양다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 아니니까. 양다리는 무조건 금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 한 번도 안 봐주고 절등치. 아까 이중사무소랑 임시중개시설물은 임등치였잖아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한 번 봐줄 수 있다고요. 근데 양다리는 안 봐줘요. 바로 그냥 취소예요. 절등치. 1학년 일반인 건 공통인데. 또 그래서 적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짝꿍을 잘 기억하자. 그거죠. 이중사무소랑 뭐랑 짝꿍? 얘랑 짝꿍은 임시중개시설물. 얘네들은 뭐를 막기 위한 거? 떴다방 영업을 막기 위한 거라고요. 떴다방을. 금지. 그래서 제재가 어떻게?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한번 봐주고. 그리고 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중사무소에 2, 임시중개시설물에 2 들어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있는 거고. 요것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둘 중에서 임등치 1학년 일반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임등치도 받고 1학년 일반도 받고 제재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다만 징역 벌금이 선택사항인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리고 양다리 금지. 이중 등록이 이중 등록이고 이중 소속은 등록을 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중 소속이다. 그렇게요. 이거는 양다리 금지.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쳐 있는 게 금지.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양다리가 더 나쁘니까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얘는 할 수 있다. 하이한다. 바로 취소하는 게 더 센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봐주는 게 하이한다가. 그리고 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은 받겠구나. 이렇게 절등치도 받고 1학년 일반도 받고 두 가지 제재를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짝꿍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요. 나중에 되면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짝꿍, 떴다방 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짝꿍. 양다리 금지. 그는 이렇게. 그럼 개념만 파악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18페이지에서 분사무소를 들어갈게요. 분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역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꼬박꼬박 친절하게. 분사무소는 지점이고 누구만 둘 수 있는 거? 법인만 둘 수 있는 거. 개인들은 못 두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겠대요. 어디다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법인도 관할구역 안에는 사무소 한 개만 두는 거였으니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방가로 1번 알아두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합쳐서 한 개의 법인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기 분사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따로 한 개 법인, 분사무소 따로 한 개 법인, 법인 두 개 이런 게 아니라 합해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다 합해서 이게 한 개의 법인 된다고요. 응? 이게 또 따로따로 법인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다 합해서 전체가 한 개의 법인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법인도 등록은 한 번만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주된 사무소 얘는 필수예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주된 사무소를 만들 때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을 했어요. 분사무소는요 필수는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분사무소 아니면 고용인 직원들 이런 건 필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이제 두려고 해요. 그러면 분사무소 또 등록을 하겠대요. 등록을 또 어떤 일이 생겼죠? 이 전체가 한 개의 법인인데 등록이 하나, 둘, 이중 등록 이거 등록이 두 개면 이중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면 안 돼요. 법인도 등록은 한 번만 해야 돼요. 분사무소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니까. 분사무소는 그래서 뭐 하냐면 설치 신고라는 걸 해요.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이 되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개념들. 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등록도 한 번, 등록관청도 한 군데 해야 돼요. 등록관청도.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관할관청. 관할관청. 분사무소가 일을 잘하나 감독한다 그래갖고 관할관청이에요. 등록관청도 한 군데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입장에서도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런 개념들. 그리고 그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일 처리를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일 처리를. 그래서 이제 요거 분사무소 만들 때 설치 신고를 하겠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야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올해도 나왔고 작년 나왔고 계속 나와요.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요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설명드린 거고 동그라미 4번 설명드린 거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사무소 관할관청. 분사무소 입장에서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도 한 군데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은 별표겠죠. 요것만 잘 알아도 분사무소 관련된 건 다 풀어요. 그냥 분사무소 관련된 사무처리, 일처리는 어디 가서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일처리를 한다. 왜? 아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에서 일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6번에 특수법인이라는 게 나와요.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잠깐만 설명드려보면 이런 개념인데요. 법인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법인 그리고 특수법인. 방금 나온 거. 특수법인 종류가 많지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역농협. 이거 은행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거예요. 단위농협. NH뱅크 은행이 아니라 지역농협.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어요. 얘네들은 중개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관련 법에서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특수법인이에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 중개법인은 중개업 하려고 만든 거고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닌데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또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 얘는요. 지역농협
시골에서 농지만 취급을 해요. 농지만.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중개업하면 돼요. 그냥. 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을 취급해요. 부동산이니까 얘는 농지니까 농지만 취급하니까 작게 하는 거고, 얘는 부동산을 취급하니까 좀 크게 하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또 중개법인은 당연히 등록했죠.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을 나누고 있는 그 기준이 등록은 아니네요. 등록을 하면 중개법인, 등록을 안 하면 특수법인, 그런 건 아니라고요. 특수법인 중에서도 등록을 하는 게 있으니까. 지역농협만 등록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배운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면 중개법인, 그럴 필요가 없으면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자체를 갖출 필요 없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을 하는 거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춰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기준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런 것들. 그런 게 등록 기준. 그걸 갖춰야 되면 중개법인, 그럴 필요 없으면 특수법인. 그러니까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없으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들. 근데 중개법인이건 특수법인이건 다 법인. 그러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만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니까. 특수법인도 법인.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는 누구만 못 둔다고요?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개인 사업자들,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은 분사무소 못 두고 법인은 둘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의사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친절하게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순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얘만 놓고 문제를 푸시한다고요. 문제에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중개법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법인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특수법인은요? 특수법인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왔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면 누구? 중개법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죠. 그런 것도 됐고. 그래서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만들어 봐야죠. 분사무소 설치 절차 만들어 보는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에 여기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해요. 분사무소 예정지역이죠. 설치 예정지역. 이런 상태.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분사무소를 만들려는 절차에서 어떤 절차가 시작될 때 항상 처음은 신청 아니면 신고. 등록할 때에도 등록 절차에서 우리가 등록 신청하잖아요. 해달라고. 마찬가지. 분사무소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 있죠. 분사무소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 설치 신고 그것도. 왜? 이중 등록 때문에. 등록하면 등록 2번. 이중 등록 안 되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누구만?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만 할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은 못 하는 거고. 그럼 설치 신고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즉 강남구청장. 여기 서초구에 분사무소 두려고 해도 강남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그럼 이제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강남구청장이 설치 기준을 심사해요. 설치 기준 심사해서 갖추고 있으면 설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거고. 설치 기준이 무려 7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설치 기준 심사. 첫 번째 뭐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하고 시군구를 제외 빼고 다른 시군구에 설치하래요. 설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못 둔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니까 다른 데다 서초구에다가 송파구에다가 강서구에다가 양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니까 제외.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제외? 당연히 포함으로 나왔겠죠 한번. 포함 X. 포함 그럼 여기도 둘 수 있다 그런 거니까 포함은 제외 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또. 그런 거 보이면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한다고요. 또 이제 앞에도 시군구고 뒤에도 시군구네요. 뭐가 아니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라고요. 특광도, 시, 도 그냥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군구 그러면 여기 강남구에만 못 둔다 그런 건데 특광도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못 둔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군구, 앞에도 시군구, 뒤에도 시군구, 특광도가 아니라.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모든 시군구에 다. X. 적어도 한 군데 못 두잖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못 두니까.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둘 때 한 개씩만 두래요. 한 개소 초과 금지. 무슨 말? 한 개씩만 둬라 그거예요. 한 개소 초과 금지니까 한 개만 둬라 그런 말이에요.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또 강서구에 하나, 양천구에 하나, 하나씩만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한 개만 둬야 돼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한 개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한 개만.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같이 있대요. X 안 되고. 분사무소 두 개 있대요. X 안 되고. 법인도 동일 시군구의 사무소 한 개만. 개인들은 어차피 사무소가 한 개니까 문제가 안 되고. 법인도 그렇다고요.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한 개만. 그다음 세 번째 업무 보증. 이게 뭐냐면 보험이었어요.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을 추가로 미리 설정해야 돼요. 들고 와야 돼요. 얼마 이상? 1억 이상. 주된 사무소가 2억 이상. 분사무소는 반분해서 1억 이상. 보험을 추가로 미리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추가로 드는 이유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최소 1억씩이에요. 분사무소 또 둬요. 분사무소를 하나 더. 또 최소 1억. 또 둬요. 또 최소 1억.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계속 최소 1억 이상을 보험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전체가 한 개의 법인이라고요. 분사무소가 100개 있어도 전체는 한 개의 법인. 그럼 일을 크게 벌이잖아요. 일을.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도 계속 그만큼 더 들어야죠. 개인은 1억 들고 법인은 2억 드는 이유가 뭔데요? 차이를 두는 이유가 법인이 일을 더 크게 벌이니까. 그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보험을 더 많이 들어라고 그러죠. 그럼 법인이 분사무소를 또 더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보험을 계속 추가로 들어야죠. 중요한 건 이 2억은 주된 사무소 붙어 있고 1억은 여기 분사무소 붙어 있고 여기 1억은 요 분사무소 붙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한 개의 법인이니까 이 법인 가서 붙어야 돼요. 2억이 법인 가서 붙어요. 1억이 법인 가서 붙어요. 여기 1억도 법인 가서 붙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최소 4억 원의 보험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어디서 중개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금은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사고당한 중개 의뢰인이. 분사무소 여기서 중개사고 발생한 거예요. 중개사고. 그럼 중개 의뢰인이 난 분사무소였으니까 1억 원까지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X. 4억까지 가능하다고요.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본사에서 중개사고 발생했어요. 주된 사무소니까 보험금은 2억까지만 X.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왜? 얘네들은 한 개의 법인. 위아더 월드.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미리 보험 들래요. 미리. 이거 미리. 무슨 말? 미리가?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들고 오래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할 때는 보험을 미리 들 수가 없었어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 중개업하려면 무조건 다 예외 없이 다 보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보험 들 거 보험을 등록하기 전에 미리 들고 오게 돼요. 보험을 미리. 그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업무 보증, 이 보험은 누구만? 기업 공인중개사만 들 수 있다고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된다고요. 등록 신청 전에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가입이 안 돼요. 서면 통지를 받아야만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보험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보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얘는 어차피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예요. 얘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게 가능해요. 추가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 미리 드는 거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니까 미리 들고 오는 거예요. 얘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불가능했으니까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고 얘는 가능하니까 미리 들고 오는 거고 그렇게요. 됐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말? 지켜야 돼요.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분사무소를 둘 때 이 세 가지만큼은 지켜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못 둬요. 그리고 한 개소 초과 금지, 한 개씩 둬야 돼요. 보험을 추가로 미리 들어야 돼요. 특수법인도. 그래서 이게 지역 요건, 개수 요건, 보험 가입 요건 이렇게 불러요. 이 세 가지는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특수법인은 보험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은. 근데 추가로 미리 드는 건 예외가 아니라고요. 보험 가입 요건은. 그럼 이제 다른 것들 네 가지가 더 있는데 4에서 7 얘네들은 특수법인이 예외예요. 특수법인 예외.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외니까. 그래서 우리는 4번만 보시면 돼요. 또 4번만. 이게 뭐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특수법인은 예외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이것도 무진장 나오죠. 중개법인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야 돼요. 특수법인은 지점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특수법인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설치 기준이고 갖췄어요. 이제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면 통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신고필증을 바로 줘버려요. 신고필증 교부 바로 줘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했던 거잖아요. 뭐가 없냐면 서면 통지가 없다고요. 서면 통지 X.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신청하고 등록 기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면 통지 그리고 등록증 교부 이렇게 해요. 분사무소는요? 그 서면 통지가 없어요. 바로 그냥 신고 필증 교부. 왜 없는 거냐면 서면 통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서면 통지는 등록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됐어 라고 알려주는 게 서면 통지.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기업 공인중개사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인 거 알고 있는 걸 뭘 또 알려줘요. 너 기업 공인중개사야? 너 기업 공인중개사야? 기업 공인중개사야? 기업 공인중개사야? 짜증나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서면 통지 없고 바로 그냥 신고필증 교부. 우리 등록증을 받아도 교부 받아도 바로 일할 수 있어요. 신고필증 받아도 그때부터 업무 개시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보험, 업무 보증 그리고 인장, 도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놔야 되고 찍을 도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증을 받으면 그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였고, 신고필증 받아도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보험은요? 미리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보험은? 문제가 안 돼요. 인장은요? 따로 등록 안 했는데? 인장? 법인 거 갖다 쓰면 돼요. 얘네들은 아까 한 개의 법인, 주된 사무소 거, 본사 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나중에 번잡스러우면 따로 등록을 할 수 있죠. 번잡스러우면. 근데 원칙은 법인은 도장 한 개를 돌려 쓸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한 개 법인이니까. 인장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업무 개시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우린 절차 웬만하면 네 가지니까. 통보가 있어요.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거예요. 말이 통보는 모르면 그냥 알려주는 거.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는 거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관청, 관청끼리 뭐 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지들끼리는 관청,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이런 말이죠. 얘가 강남구청장이 서초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알려주라고요. 왜? 왜 모르니까요. 여기 가서 설치 신고했잖아요. 얘는 자기 구역에 이 분사무소가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려줘야죠.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해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뻔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겠죠? 설치 기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책을 보시면 18페이지에서 방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설치 신고, 등록 신청 아니었죠? 설치 신고.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만. 그래서 중개법인, 특수법인 다 할 수 있는 거였고, 법인들은, 개인들은 안 되고. 어디 가서 하는 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분사무소 관련된 건 다 예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등록 신청이 아니라 왜 설치 신고인가? 이중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설치기준 심사에서 기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다른 시국에 설치하는 거고, 특광도가 아니고 시군구고, 그리고 제외 포함이 아니라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였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못 두니까. 옆에 19페이지 메뉴에 니은 한개소 초과 금지, 한 개씩만 둬야 되는 거. 그래서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무소 한 개만, 그런 말이었고, 디귿 업무 보증 보험을 추가로 미리 설정을 해라. 얼마 이상? 1억 이상. 주된 사무소가 2억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이상 반분해서. 그리고 밑에 표를 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서면 통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들고, 설치 신고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험 들고. 그 이유는 설명드렸어요. 처음 등록할 때는 불가능하니까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보험 드는 거고, 분사무소는 가능하니까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드는 거고. 그리고 보험 금액이 법인 전체에 가서 묻는다. 그 그림 내용이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도 나온다고요. 분사무소가 2개 있을 때 이 법인은 최소 얼마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가? 분사무소가 2개 있대요. 최소 얼마? 최소 4억.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씩이니까 최소 4억. 그렇게 주된 사무소는 말 안 해줘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필수니까요. 됐고, 그거 2억으로 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쉬운 건데 실수해서. 표 밑에 이제 리을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요게 특수법인 예외. 물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요거 다 특수법인 예외지만 리을만 나온다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리을만 보시면 돼요. 리을.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중개법인은 예외가 아니지만 특수법인은 예외.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닌 거고, 기역이 지역요건, 니은이 개수요건, 디귿이 보험 가입요건. 이것은 특수법인도 예외가 아니니까 지키고,
리을 같은 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런 게 예외. 분사무소 책임자 이게 특수법인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다음 시옷 밑에 3번 신고필증 교부죠. 언제까지? 7일 이내 빨리빨리. 그래서 서면 통지가 없는 거고 이미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니은 신고필증 받으면 신고필증이에요.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죠. 신고필증 받으면. 그 다음 마지막 4번이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통보.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이죠. 됐고. 그 다음 4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죠. 공동사용. 이거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한두 지문 꼽사리가 끼는데 왜 그러냐면 양이 너무 작아요. 여기서 한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양이 적어서. 한두 지문 꼽사리만. 분사무소는 충분히 한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양이 적으니까 한두 지문 그냥 꼽사리만 끼는 거. 나오긴 나와요. 제목을 중개사무소만 공동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다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무소만 공동사용. 무슨 말일까요? 사무소만 공동사용하래요. 사무소만. 다른 건 다 각자 하고. 중개사무소만 공동사용. 사무소 한 개를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사용할 수 있어요. 동업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만 공동사용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동업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사무소만 그냥 공동사용하는 거라고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럼 월세 n분의 1이잖아요. 사무소 공동사용하면. 그런 것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기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업하기 위해서 X.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X.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이 좀 줄어들면 효율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월세 n분의 1이니까. 그래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효율적 수행.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무소 한 개예요. 사무소가 있어요. A, B, C 세 명이서 이 사무소 한 개를 공동 사용하려고 해요. 사무소 한 개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자 등록 신청을 해요. A가 이 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해요. B도 이 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해요. C도 이 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해요. 아니면 원래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전 신고로 들어올 수 있어요. A도 이전 신고, B도 이전 신고, C도 이전 신고. 각자.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번잡스러우니까 A가 야 그냥 내가 대표로 가서 그냥 나 혼자 할게. 대표자 공동 사용 신청. X.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각자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만 공동 사용. 다 각자.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이전 신고. 무조건 각자. 이제 A는 이 사무소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무소를 월세로 확보를 한 거이죠. 사무소를. 그러면 A는 등록 신청할 때나 이전 신고로 이 사무소에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갖다 내요. 내가 이 사무소를 임대차로 확보를 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B씨는요? 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면 안 되죠. 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A만 체결한 거예요. B씨는 A의 승낙서를 갖다 내야 돼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A가 우리들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어. 승낙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반드시 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잖아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은 넓게 인정되니까 사용할 권한 있는 사람이 승낙만 해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B씨는 A 승낙서가 필요해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승낙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2번이나. 건물주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X. 그러면 임대차니까 임대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X. 그거 아니라고. 이 건물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 들어왔대요. 세 명이 A, B, C가
사무소만 공동 사용한다고요. 월세 n분의 1로 내면서 그렇게. 일은 각자 하는 거, 각자. 등록도 각자 있죠. 인장은요 각자 등록을 해요. 보험은 각자 들어야 돼요. 고용인은 직원들은 각자 고용하는 거예요. 책임은요 각자 지는 거예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무소만 공동 사용, 전부 다 각자 한다. 사무소가 이사 간대요. 요 상태로 이사를 간대요. 이전 신고도 각자 하는 거예요. 이사 갔다고. 옛날에는 요 상태로 이사를 가면 대표자 일괄 이전 신고 그런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없어요. 무조건 각자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는 거고. 얘는 또 A가 좁다고 해서 얘가 사무소 한 개를 더 둔 거예요. A가. 그러면 A는 사무소 몇 개? 2개. 이중사무소. A가 천막 설치했대요. A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거. 그러면 제재를 받을 때에도 사고를 친 사람만 받는 거예요. A가 사무소 둬서 A가 이중사무소면 A만 이중사무소. 임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그런 제재 A만 받는 거예요. B씨는 상관이 없고. A가 휴업했대요. A만 휴업이에요. B씨는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각자니까. A가 폐업했대요. A만 폐업한 거예요. B씨는 상관이 없는 거고. 오케이. 근데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제한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못 들어가요.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그게 예전에는 됐어요. 지금 안 돼요.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가고 또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못 들어가요. 업무정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못 들어가고 또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가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정지래요? 업무정지? 아예 이사를 못 가나요? 나 업무정지니까 그냥 거기서 뼈를 묻어야지. 아니에요. 이사 갈 수 있어요. 왜? 아니, 건물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나가. 그럼 나가야지. 저 업무정지니까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나가라면 나가야지. 근데 다른 건물로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중개 사무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다른 사무소 들어가면 그게 공동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일반 건물로는 이사 갈 수 있어도. 그리고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요. ABC가 원래부터 공동 사용하고 있다가 A가 업무 정지 딱 받은 거예요. A가. 그럼 B씨는요.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이사를 나가야 한다. X.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한 명이 업무 정지 받아도 계속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요. 후발적으로.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나중에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그런 거고. 또 얘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적인 제한이 없어요. 사람 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뭐 3인 이하, 5인 이하, 7인 이하 그런 게 없다고요. 이 코딱지만한 사무소에 100명이 바글바글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A, B, C, D, E, F, G 다 그냥 바글바글 서 있으면 되니까. 꼭 책상 같은 거 필수가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어도 돼요. 그냥. 사무소가 필수지 사무소에 컴퓨터, 책상 그런 건 필수가 아니니까요. 바글바글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제 100명이 공동 사용하는데 100명이 간판은 몇 개 올려야죠? 올리려고 하면 100개 올려야 돼요. 100개. 간판도 무조건 각자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각자 해야 돼요. 각자. A 간판, B 간판, C 간판, D 간판 쭉 100개. 이거 어떻게 올려 이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간판은 한 개만 설치할 수도 있다. 간판은. 그 대신에 어떻게 합동 아니면 공동 요런 단어를 써서 간판을 한 개만 설치할 수도 있다. 해서 종종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들이 보여요. 종종 공동을 써도 돼요. 공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로 다 합동을 써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들도 합동 쓰고 법무사도 합동 쓰고 다 합동 쓰는데 우리만 공동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합동을 주로 써요. 공동을 쓸 수도 있는데 원칙은 100개를 다 다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합동이나 공동 이런 단어를 써서 간판 한 개만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책을 보시면 19페이지 4번 밑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방가로 2번 보세요. 2번이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죠.
다만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후발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법조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근데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사무소에 이전 신고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사가서. 공동 사용이 제한되니까 다른 건물로 이사갈 수는 있는데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은 업무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이런 게 한두 주면 꼽살이 끼겠죠. 됐고 밑에 그림은 그런 거고 사무소 한 개를 공동 사용할 때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이전 신고인데 A는 임대차 계약서 4번을 내면 되고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B씨는 A 승낙서가 필요한 거고 사무소 사용할 권한 있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지 건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건물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넘기시면 2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설명드린 거죠. 동그라미 3번만 잘 보시면 되겠죠. 중개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다 각자 한다.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그리고 4번은 합동이나 공동이란 단어를 써서 간판은 한 개만 달 수도 있다. 다음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 게시 의무. 사무소에 거는 거 게시. 사무소 가보면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어요. 뭐 걸려 있죠? 지도 걸려 있어요. 지도. 큰 지도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런 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놓은 거지. 편리를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건 의무인 거는 여기 있는 네 가지예요. 1, 2, 3, 4. 동그라미 1번 등록증, 2번 자격증, 3번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험 들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공제증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증서 걸려 있어요. 1, 2, 3 이 세 가지는 걸지 말래도 걸어요. 걸지 말래도. 왜? 등록증, 자격증 자랑하려고. 자격증 자랑하려고 걸어놔요. 그거.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걸어놔야 중개 의뢰인이 안심해요.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보험 들었다는 거 걸어놔야 안심할 거 아니에요. 세 가지는 걸지 말래도 걸어요. 걸기 싫은데 걸어야 되는 거 뭐냐면 4번 요율 및 한도액표. 중개보수 요율, 한도액표도 걸어놔야 한다고요. 잘 보이는 곳에. 원칙은. 그러니까 짱 박아서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잘 보이는 곳에. 넷 중 한 가지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이런 제재를 받아요. 뭐 하나 안 걸려 있으면. 과태료 벌금 다른 거라 그랬죠? 과태료 누가 하는 거? 관청이 부과하는 거.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게 과태료. 벌금은 법원이 하는 거고. 다른 거. 다르다고 1년 내내 설명해도 아마 내년 8월달 9월달에 선생님 과태료 벌금 뭐가 달라요? 질문하신다고요. 거의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도 예.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을 다시 보세요. 등록증, 자격증 뒤에 원본이라고 붙어있네요. 원본.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 있거든요. 그걸 걸어야 되는데 증들은 무조건 원본 게시예요. 증들만큼. 다른 건 원본 게시가 아니에요. 증들만 원본 게시.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자격증 아주 크게 확대 복사해서 비프로다가 확대 복사해서 딱 걸어놨어요. 안 된다고요. 원본 걸라고요. 원본. 증들만큼은 원본 게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또 가로 내용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포함.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은 있는 사람 것 다 걸어야 돼요. 등록증은 당연히 한 개예요. 근데 자격증은 내 것도 걸고 직원 것도 걸고 다 걸어야 돼요. 무조건 다.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는데 얘 자격증을 안 걸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내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 직원 자격증 안 걸었는데도.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받는 거예요. 이 중개사무소에 거는 거라서 중개사무소는 사장님 거잖아요. 이 게시, 거는 거는 기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예요. 직원 자격증을 안 걸어도 내가 과태료 받는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방과후 2번에 있는 거 개시 의무가 없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뭐 최근엔 좀 안 나오지만 아주 뻔질나게 한 번씩 계속 나왔어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도 보통 다 걸려 있지만 개시 의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걸어놓은 거지 그냥. 또 실무교육 수료하면 확인증을 줘요. 실무교육 수료했다고 확인증 주는데 그것도 보통 다 걸려 있어요.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개시 의무는 없다고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것들 보통 다 걸어놓지만 뭔가 좀 걸어놓으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또 그런 거고. 됐고 네 가지고. 그다음 6번 사무소 명칭과 성명 표기.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거. 6번은 살짝 별표를 칠해주시고 이것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6번은 사무소 명칭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무소 명칭.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중개사무소를 보면 간판을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법정 명칭이니까 간판에 보통 다 이거 다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법정 명칭. 이거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둘 중 하나의 법정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로용 간판에는 요거 쓰고 세로용 간판에는 요거 써놔요. 둘 모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가로용 간판만 설치하면 이것만 써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안 쓰고 옆에 이제 문 옆에 세로용 간판 거기다가는 이런 거 부동산 중개 써놓죠. 둘 모두 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가지만. 이게 법정 명칭이니까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걸 사용한다. 그렇죠? 주로 좀 기니까 얘는 A, 얘는 B로 바꿔볼게요. 좀 기니까. 먼저 첫 번째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이 둘은 똑같아요. 법인 만들어서 등록한 거 이제 시험 붙어서 등록한 거 이는 기업공인중개사예요. 기업공인중개사. 얘네들은 A 아니면 B 둘 중 하나를 사용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위반을 한대요. 위반. 그럼 뭐가 위반? 뭐가 위반? 둘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둘 다 사용하지 않은 거죠. A도 사용하지 않고 B도 사용하지 않고 둘 다 사용하지 않은 게 의무 위반.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제지를 받아요. 둘 중 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제는 중개인. 중개인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면 중개인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중개인은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B는 부동산 중개는요. 사용을 해야 돼요. 기업공인중개사라면 둘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개인은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거 부동산 중개라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위반을 했대요. 중개인이 뭔가 위반. 이거 위반. 반대로 한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해도 의무 위반. B. 부동산 중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 중개인은 이 반대로 한 게 의무 위반이니까.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걸 사용해도 의무 위반이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중개인만 잘 보시면 되겠죠. 중개인이 은근히 잘 나와요 이게. 중개인은 기업공인중개사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되고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 위반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붙었는데 등록은 안 했어요. 장롱면허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거예요. 얘가 시험 붙고 나서 공인중개사 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붙었어요. 시험 붙었고 등록은 안 했어요. 중개업 못해요. 등록 안 했으니까 장롱면허
공인중개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당연한 거죠. 시험 붙고 나서도 공인중개사 사용 못한다 그러면 이거 못하러 공부해. 딴 거 하지.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이건 다용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왕창 틀렸어요. 시험 붙었는데도 공인중개사 사용할 수 없을 거야.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가 안 되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하겠대요. 이건 안 돼요. 왜?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이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요거는 사용할 수 있다고. 요거는 그냥 공인중개사도 그런 것들. 사무소 명칭이 쉬우면서도 은근히 되게 헷갈려 갖고 문제가 잘 나오고 나오면 좀 어렵게도 나와요. 이게 또 그런 거. 좀 쉬었다가 밑에 그림부터 해서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만 쉬세요.